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679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27일 어제 하루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된 양은 약 23,300여 개 지갑으로요. 조금 적은 양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멈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주말에는 마이그레이션이 자주 쉬어간다라는 설명을 어제 영상에서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아쉽게도 주말에는 마이그레이션이 많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멈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마이그레이션의 양은 이미 57만 개를 돌파해서 60만 개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요, 익스플로 파이 개별자가 비공개로 공유하는 파일 중 하나로요. 우리가 많이 찾아보는 mypi.app의 기록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시기와 디테일한 수치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지갑 약 7,700여 개를 분석을 해보면요, 99% 이상이 4,000파이 이내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지갑의 비율은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가장 높은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지갑은 8,145파일을 마이그레이션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다른 지갑들은 모두 그 이하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분포를 이루고 있는 곳은 1000파이 미만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또다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50파이 미만에서 마이그레이션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시 IOU 토큰 가격 급상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부분은 파이의 시세라기보다는 파이의 현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지표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코인 개코 차트 기준으로 보면요, 이 IOU 토큰 가격은 어제 급상승을 한 이후에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도 63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어제와 동일하게 암호화폐 전체 시장 이슈와는 큰 관계성이 없는 변동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파이의 IOU 토큰의 움직임은 오히려 파이 생태계 내부적으로 상당히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기에 그 분위기를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거래소들이나 소수 인원들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가격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패턴을 보면은 파이데이나 연말이 되면 파이 오픈 메인넷 관련 루머나 여러 파이 각종 업데이트가 또 출시가 되고 또는 여러 이벤트들이 나옴에 따라서 파이 커뮤니티에 상당히 이 텐스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구글 트렌드만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3월 14일 파이데이만 되더라도 구글 트렌드에서 파이 웹 검색량 자체가 평소보다 몇 배 이상 치솟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기에 IOU 토큰이 엄청난 단기 펌핑을 내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파이패스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커뮤니티에 그런 기류가 다시 보여지고 있고 이때에 맞춰서 IOU 토큰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현재 파이의 IOU 토큰의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구글 트렌드 차트와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IOU 토큰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마켓캡 안에 분석글에서도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코인마켓캡의 크립토타임즈는 파이패스트 이벤트로 인해서 파이 IOU가 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이는 커뮤니티에 여러 관심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이 토큰의 거래량이 매우 낮은 상태로 펌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변동이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 투자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큰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몇몇 거래소에서 IOU 토큰으로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OU 가격이 아닌 실제 P2P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계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스토어는 현재까지 440여 개의 파이스토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거래되는 1파이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34,8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파이파파 커뮤니티로 가서요, 최근 P2P 거래 성사 건들을 조사를 해보았을 때 이곳의 P2P 가격은 생태계 바닥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평균적으로 1파일을 1,600원에서 1,700원 정도에서 거래한 최근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물론 여기에는 업앤다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바닥 가격은 2달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패스트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서 상당량의 이 파이 매장들 또는 파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하는 파이오니어들이 이 앱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며칠 전에 이 맵 오브 파이 앱의 등록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필리핀 맵을 잠시 보여드렸었는데요. 당시는 단 한 건의 매장도 제 주변에 등록이 되지 않았었지만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요, 제 주변에도 수많은 업체가 등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등록된 업체를 보면요, 테스트
패스트셀러뿐만이 아니고 실제 영업을 하는 매장들, 그리고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를 진행을 하기를 원하는 액티브 셀러의 비중도 상당히 많아짐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에도 이렇게 많은 파이오니어가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란 부분도 있고요.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에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지 저는 기대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에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파이 P2P 거래가 활성화가 된다면요, 맵오브 파이 앱과 같은 플랫폼에서 또 다른 차원의 아이디어들과 가치들이 창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번 파이페스트의 짧은 이벤트보다는 이 앱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미래에 더 큰 무언가를 탄생시키고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장기적으로 이 이벤트를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의 한 예로 10월 27일 어제 날짜이죠.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콩고 지역에서도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맞이해서 조직적으로 지역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콩고의 부카부 파노라마 호텔에서 찍은 콩고 파이오니어들의 사진들도 좀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세미나에서는 맵 오브 파이에 등록을 하고 이 앱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법뿐만이 아니라 이벤트가 종료가 되더라도 이 앱을 사용을 해서 파이 생태계 활동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서 여러 의견을 나누는 또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유통량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플로 파이 앱으로 이동을 해서 현재 동기화가 진행 중인 이 파이 유통량 분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익스플로 파이 앱에 온체인 락업을 포함한 총 락업 데이터가 업로드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이 사이트에서 동기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최근 데이터까지는 지금 나오질 않고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8월까지 데이터가 동기화가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락업량과 유통량은 월별 데이터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최근 데이터가 2024년 9월까지가 최신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8월 데이터라 할지라도 온체인 락업 데이터도 어느 정도 추가가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두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데이터 상태이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차트에 보이는 노란색이 순수 사용 가능한 파이코인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라색이 모든 락업과 비활성화된 파이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익스플로 파이 개발자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서 여기서 컨펌을 받아 보았고요. 저 보라색에는 1차 마이그레이션 락업과 온체인 락업 그리고 비활성화된 파이까지 모두 포함해서, 즉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모든 파이코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비활성화가 된 파이라는 개념은요, 파이가 락업이 되지 않고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 하더라도 14일 후에 유저가 다시 파이 지갑으로 접속을 해서 그 코인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그 파이코인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으면요, 블록체인 상에서는 사용 불가 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비활성된 코인이 이 락업 코인과 같은 카테고리에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8월까지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쉽게 제가 데이터를 따로 다운을 받아서 조금 더 큰 차트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8월까지 약 40억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중 약 18% 정도인 7억 2천만 개 파이코인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32억 개 이상의 파이코인이 1차 락업, 그리고 온체인 락업, 그리고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락업,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분석을 해보면요, 내년 5월부터는 대규모 락업 해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물량은 초기에 마이그레이션을 이미 받았고 3년 락업을 해놓은 유저들의 물량이 풀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년 락업이 다른 세팅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거 물량이 풀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락업 세팅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이고요. 3년으로 세팅해 놓은 물량의 비중이 전체 락업 세팅의 무려 63%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2025년부터 중순부터 조금씩 계속 흘러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 생태계를 실제 시험하는 이 시험 때는 내년 중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충성도가 높은 유저들이 높은 비율로 락업을 세팅을 해놓고 어떻게든 유통되고 있는 파일을 더 매집을 해서 온체인 락업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 가능한 실제 유통량이 7억에서 8억 개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내년 중순부터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것이죠.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전체 물량에서 이 갈색 비중을 최대화하고 이 파란색, 즉 사용 가능한 물량 비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파이 생태계와 여러 수요처를 먼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가 실생활에서 글로벌적으로 여기저기 사용이 되는 그런 혁신을 좀 보여주게 되거나 그런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에게 보여주게 된다면요,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해왔듯이 언락된 파일을 모두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것을 다시 재락업이나 스테이킹으로 돌려놓고 좀 더 높은 가치가 될 때까지 홀딩을 하려고 하는 유저들도 다수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의 분석이 나오겠지만은 내년 중순부터는 정말 이 유통량 전쟁, 그리고 매집과 적정 매도를 위한 눈치 작전이 어느 정도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서 파이는 항상 그러한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이러다가 파이는 망하게 된다, 또는 누가 이 파일을 다시 락업하고 싶어 하겠느냐, 누가 이 가치로 파일을 매집하고 싶어 하겠느냐, 이런 수많은 회의적인 평가와 퍼드 또는 추측들이 함께 해왔었지만 3년이 다 돼가는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 이 시점에서도 거래소 상장 없이 파이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비율의 락업량을 보여주면서 생태계를 성장시켜 왔었습니다. 파이는 대형 커뮤니티가 존재하고요, 충성도 높은 유저층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로만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우리가 이것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어떤 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버티고 나갔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다가오는 2025년 중순도 그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가 미래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인구에게 뿌려지고요, 지역 곳곳에서 사용이 될 커뮤니티 화폐로 인정을 받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을 해야 되는 수많은 초기 테스팅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자신감 있는 말씀도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 5월 중순이라고 하면 파이투데이 6월 28일 전을 얘기를 합니다. 파이코어팀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년부터는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또 다른 파이투데이 이벤트는 없을 거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풀이를 하자면, 오픈 메인넷이 아무리 늦어져도 내년 파이투데이 시점 전으로는 나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코어팀은 조건이 맞는다면 올해 연말 오픈 메인넷 전환을 목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어진 조건이 올해 안으로 사실상 달성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나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1000만 개 달성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요, 힘든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 파이 인플루언서나 개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굳이 충족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메인넷은 어떻게든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측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자면, 예로 크립토 마니악의 한 암호화폐 저널리스트 모하메드 사이드의 글을 보면요, 분명 올해 파이코어 팀이 목표한 여러 조건들에는 큰 프로그레스가 있었지만은 메인넷으로 가기 전에 KYC 및 시스템을 더 신중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KYC 유예기간 연장 발표도 있었고, 이로 인해 코어 팀이 오픈 메인넷 시기에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단순히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적, 제품, 비즈니스 및 법적 준비까지 다양하게 충족을 한 후에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오픈 메인넷이 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글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죠, 멜린의 경우 저와 9월 초에 나누었던 대화, 개인적인 대화이긴 한데요, 한번 공유를 해드리자면, 코어팀의 내부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인원 중 한 명, 메가모도가 코어팀의 오픈 메인넷 전환 목표를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 14일경 이 사이로 목표하고 있었다라는 찌라시를 공유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고요, 실제 코어팀이 이 기간에 오픈 메인넷을 열겠구나라고 무작정 신뢰하기보다는 이런 루머와 이런 분위기가 존재하고 그중 하나 의견이 이렇구나 정도로 듣고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픈 메인넷 관련 예측과 루머는 11월이 다 돼간다 하더라도 어떤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내년 5월부터 시작이 되는 락업 대량 해제 시기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여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그림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중으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수많은 매수세가 또 이 시장에 들어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대량 언락이 해제가 되고 이 물량의 대다수가 누군가에게 흡수가 되거나 다시 온체인 락업 또는 생태계에서 스테이킹으로 다시 묶이게 되는 그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